이 공공재개발은 지금 초기에 도입되는 도시환경 주거 정비법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안을 개정 중인 게 있고 11월 11일까지 발의 기간이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바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보는데 지금 여기 홍남기 부총리가 신청 조합 중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을 가려서 발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동의가 충분하고예요. 그래서 예상 시뮬레이션을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원래 정비구역 지정 절차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무시하고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요. 주민동의율 10%가 되면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정비 지수가 만족이 되면 이 구청에서 주민 의견 조사를 하러 공청회로 와요. 그래서 찬성이 50%, 반대가 25% 미만이면 이제 행위제한 고시가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동의서가 더 필요하다, 이런 보완 조치를 통해서 구역 지정이 되는 게 원래 도정법의 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근데 약간 공공재개발은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벗어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자, 서울특별시는요, 지금 금호 21구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2018년 12월 달에 행위제한 고시가 되고 20년 3월 달, 올해 3월 달에 이제 권리선정이 나왔어요. 이 피가 지금 4, 5억 대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쪼개기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저희 통해서 매입하신 분들도 많고 원룸 막 3억 5천에 매입하신 분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예, 그래서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강스타님 유튜브 보시면 염리 5구역 한번 브리핑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강스타님 손님도 여기 많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행위제한 고시가 드디어 나왔어요. 이전에 허가받았던 거 원룸 쪼개기 한 거 3억 7천. 내년 되면은 권리선정이 나오겠죠. 주거정비 지수가 만족되면.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법안이 나온 겁니다. 자,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뭐 각 시마다 이 도정법을 주관하는 건 시장입니다. 시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서울시장이 되겠죠. 지금은 공석이지만 공공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기 전부터 후보구역을 신축, 지분분할 행위가 제한되는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니까 12월 달에 지정하는 게 지금 이번에 12월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발표되는 건 다들 아시죠? 12월 달에 지정고시 되는 게 이미 조합 설립이 나온 것들, 기본계획에 나온 것들이 지정이 되고요. 3월 달에 나오는 게 예정구역이에요. 예, 예정구역. 사이드로 좀 몇 개 더 잡겠다는 거죠. 자, 거만뉴타운입니다. 우리 다동이맘님은 아실 거예요. 거만뉴타운 피 4, 5억대 하잖아요. 여기도 권리선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마천 2구역과 새마을 지역은 2006년 10월 19일, 11년 5월 6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이 권리선정 기준 이후에 건축 허가라는 표현 보이시죠? 서울특별시의 도정법 모든 걸 유추해 봤을 때 허가 기준이 맞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논란을 가지고 투자 인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돈이 2, 3억 있으시면 예전에 등기받은 거 사시면 되고요. 작은 시드머니를 하고 싶다 하시면 과감하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자금 스케줄에 따라서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고 포지션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갈게요. 자, 5월 6일날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릉 골프장, 그 다음에 용산 정비창 기지,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 다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다 같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 보상 문제가 해결이 마땅히 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성패를 좌우할 수 없고요. 그 안에 또 대선이 있고,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 공급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공공재개발은 정말 똑똑한 정책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선해주고 주택 공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나 전세가, 시장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거든요. 사실 뭐 예전에 5월 6일날 발표할 때는 뭐 조합이 설립된데 우선 하겠다 했는데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신규 지역이랑 해지 지역이 막 들어오는 거고요. 처음에는 공공재개발은 2만 호 발표한다고 했다가 공공재건축 접수를 하나도 안 하니까 공공재개발이 4만 호까지 간 거예요. 예, 공공재건축을 접수한 데가 거의 확률이 5% 미만이고요. 그것도 200세대, 300세대 이름 없는 지역에 이름 없는 아파트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발표일이 8.4 대책 때 나왔었고요. 공모 접수를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자,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각 지역마다 LH와 SH에서 공청회를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강스타님 저 보이시죠? 네, 각 지구마다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SH에서 나왔고요. LH가 SH보다 조금 더 정확한 게 LH는 공청회 오면요. 주변의 노후도 조사를 미리 딱 체크해가요. 근데 SH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장 대행이 SH 업무도 보고 있는데 곧 있으면 인원을 조금 더 충원을 해서 이런 노후도까지 정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현재는 이제 LH로 공청회를 받은 데가 노후도까지 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정보를 토대로 오늘 어떤 지역이 유망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북 1구역 굉장히 낙후됐죠. 여긴 정비 예전 구역입니다. 작은 CD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건축 허가일이 언제인지 등기가 언제 나왔는지 이 일자를 잘 체크하셔야 큰 손실이었고요. 성북 1구역은 동의율이 76%입니다. 거의 사실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성북구가 이번에 정비구역 신청에 한 7개소가 접수를 했는데요. 성북 1구역은 거의 될 것 같아요. 현재 로컬 분위기도 구청 분위기도 그렇고 일단 성북 1구역은 잡고 가자. 자, 성북 5구역은 안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간 얼마씩 중복되는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성북 5구역을 포함한 수인동, 창신동은 향후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까지 이번에 고용을 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재생을 마무시키고 내년도 공모 접수를 기다리자. 라는 마인드가 적용이 됐고요. 자, 용두 3구역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들이 접수를 했고요. 서울시 58구 신청이지만 사실상 70개 정도 구역이고요. 오늘 제가 그거 70개를 다 까봤어요. 네, 편하게 표현할게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드릴 텐데요. 사실 70개가요. 그냥 기본 요건만 충족해서 접수한 데가 40개가 넘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거길 투자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동의율만 높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기본 정비 지수인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되고요. 또 그게 다 넘어가도 고도지구나 고도제한, 역사문화 보존지구 등 자, 정비법, 도시환경주거정비법 위에 서울 국토도시기본법이 있고요. 기본법 위에가 국토법입니다. 국토법이 우리나라 최상단에 있는 부동산 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이걸 번복해서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런 토지 용도까지 다 분석하셔야 돼요. 혹시 유튜브 membership으로 놀부님 강의하는 거 제가 하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빌딩 강의. 제가 용도구역, 용도지역 말씀드렸었죠? 예. 아무리 준주거고 상업지 땅이어도 이 고도지구나 이런 게 걸려있으면 활용 가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한남 1구역. 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왜? 한남 1구역은 고도지구 걸려있습니다. 땅이 준주거여도. 그래서 한남 1구역 밑에가 유엔사 부지죠? 여기 20층 허가 받았어요. 지금 공공재개발의 취지가 뭐죠? 용적률 실어서 공급 많이 하자 하잖아요. 사실상 어려워요. 근데 해줄지 안 해줄지는 저도 몰라요. 뚜껑 까봐야 아는데 이태원이나 흑석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중대상권이나 이태원 상권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입니다. 동의율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법률 분석 및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회비용. 자, 저도 놀부 유튜브에서 활동도 하고 하지만 저한테 투자 상담 많이 오시는데요.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꼭 쓰고 싶어요. 내가 3억 5천 정도 있는데 공공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조금만 신용대출 받아서 사업시행 인가 나온 거 사세요. 얘기합니다. 공공재개발에 그런 돈 필요 없어요. 공공재개발은 1억 5천 갖고 노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축을 샀어. 빌라 구축을 샀어. 근데 보통의 빌라 구축은 전세가가 낮아요.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임대 3법이 통과되면서 임대사업자만 보증금 5% 상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민간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5% 이상 못 받아요. 그러면 갭이 벌어지고 그 갭 비용만큼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1차 넘어가기 어려워요. 안 됐을 때 어떻게 빠지실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오실 겁니까? 저는 그거를 묻고 싶어요. 굳이 예전 매물을 찬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예전 매물이 또 깨끗하면 몰라요. 암묵적인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물건이 없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 돈 쓸 거면 3억 정도면 광명 뉴타운 가세요. 4억이면요 불광 5구역 가세요. 5억 된다 수색 가세요. 얘기를 해줘요. 4억 5천 5억이다 장이 3구역 이런 데 가세요.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꼭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자산으로 노는 게 공공재개발 투자라는 전략이고요. 불확실성의 목돈 투자 금물이라는 건 방금 말씀 한번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45일, 그리고 노후도. 강스타님께서 태생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자, 공모 접수 45일 걸렸죠. 신규 1구역 동의율 56%입니다. 이거 모으는데 얼마 걸렸죠? 45일 걸렸다는 얘기예요. 자, 동의율이 56%에도 노후도가 안 되면 꽝이에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노후도가 엄청나고 입지가 좋은 곳은요, 내년을 계약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동의율 2달이면 뽑습니다. 50 몇 프로만 돼도요, 주거정비지수 70점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안 되면 공모 기준일이 내년으로 또 밀리겠죠. 자,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신축이 딱지게 나오냐 말이죠. 그러면은 내년도로 9월 20일 날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거는 이미 등기가 나온 상태니까 무조건적인 조합 자격이 나오시죠. 그때 파세요. 뭐 입주까지 생각을 하세요. 예? 투자입니다, 투자. 1억 써서 아파트 입주까지 너무 큰 욕심이세요. 바람 불 때 파시란 말이에요. 예? 투자에는 단기와 장기가 있습니다. 좀 더 스마트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부동산은 입지다. 입지다. 가격에서 엄청 차이 납니다. 이번에 뭐 동의율이 56%야, 60%야. 장인 뉴타운도 8, 9, 11, 12 4개 구역이 싸우고 있어요. 장애에서 하나 뽑을지 2개 뽑을지 아무도 개런티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1차 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용산을 샀어요. 용산도 이번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국토부 입장에서 신규 뽑는 게 낫겠어요? 뉴타운 해지돼서 주변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먼저 가산점을 주겠습니까? 정책적 요건을 따지면 후자를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2개 다 내년도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부동산 입지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어차피 그럴 거면은 입지가 더 훌륭하고 좀 더 싼 것 쪽으로 해서 동의율만 충족하면 되는 걸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동의율은 금방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노후도다. 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공모 기준을 활용해서 단기와 장기 투자 컨셉트를 정하자. 각각의 포지션에서 이거는 각각이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구역별로 정리했어요. 다 보여드릴게요. 하루 걸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보여주는 거고, 제가 이런 부분은 유튜브로 못 찍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하신 거예요. 안 되는 지역? 쿨하게 안 된다고 하면 뭐 나쁜 겁니까? 근데 유튜브에 올리면 난리 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성북구가 은평구랑 같이 정말 많은 구역이 접수했어요. 성북 1구역은 예정구역이니까 소액 CD 자금으로 매입하기에는 제한사항이 있고요. 장인뉴타운 8, 9, 11, 12 중에서 동의율은 다 50%가 넘어갔고요. 9구역이 제일 높아요. 68%대예요. 왜냐면 17년대에 해지가 되고요. 민간 재추진을 이미 하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율을 걷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이 9구역이 있겠고요. 12구역은 1, 2종이 섞여 있고 땅이 좀 작아요, 섹션이. 근데 연립이나 다세대가 좀 비율이 높아서 토지 등 소유자가 땅 면적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 9, 11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셋 다 뽑으면 좋겠는데 하나 뽑을지 2개 뽑을지 몰라요. 네? 어쨌든 이 8, 9, 11구역이 좀 강력한 대항마고요. 성북 5구역, 재생구역이죠. 빠집니다. 추가로 자연경관지구예요. 네. 그리고 삼선 3구역, 여기도 1종입니다, 땅이. 자, 우리가 법정 상한 용적률에서 맥시멈 120%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래봐야 2종 조금밖에 안 돼요. 이래서는 세대수 많이 못 뽑아요. 그래서 삼선도 약하다. 이 약간 아이보리 색깔이 이번에 떨어질 지역들이에요. 정확하게 볼게요. 자, 사진 찍어도 되나요?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제가 요거 오늘 한 거 그냥 스크린 캡처 떠가지고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잘 안 보일 거예요, 또 찍으셔도. 자, 강북 5구역 30%대인데요. 얘는 토지 등 소유자가 90명. 준주거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션이 작아. 될 가능성이 좀 낮겠죠. 네, 동의율도 30%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번동 148. 여기 1종이에요. 산 밑에 있어. 예, 미아동 258번지는 이번에 신청 안 했더라고요. 번동 148도 40%대 접수는 했지만 땅이 1종이라 사실상 어렵다. 예, 보시면 좋겠고요. 신설동 1구역도 78명 토지등 소유자의 조그만 그냥 이 정비구역이에요. 예, 일몰제 연장 신청이 돼서 기본 요건 갖고 접수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심리 17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나왔고 예, 시공사 선정까지 갔다가 다시 공공재개발로 틀었습니다. 시공사가 좀 네임드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답심리 파크자이 옆이라 위치는 괜찮거든요. 30평 기준 새 아파트 들어오면은 12억, 13억은 갈 지역이에요. 여기는 12월 발표 지역. 여기는 소액투자 못하니까 패스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전농 9구역. 진짜 오래 걸렸죠, 여기. 16년, 17년 정도. 위치는 청량리 바로 옆이에요. 근데 여기도 행위제한고시가 한번 풀리고,
지금 신축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요거 매입하실 때도 잘 하셔야 되고요. 투자 금액은 소액으로는 어렵고 한 3, 4, 5억 내에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용두 3구역이 이번에 다시 접수를 했네요. 용두 3구역이 2013년도에 해제됐고요. 청량리 한양수장에 나시죠? 네,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거기랑 담벼락에 붙어 있어요. 노후도가 아주 환상적이고 판타스틱합니다. 밤에 가면 이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무서운 지역이고요. 여기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용두 1-3구역, 이거는 용두 3구역 위에 재기역세권이에요. 근데 여기는 용두 도시환경 정비구역이라고 해갖고 용두 1-1, 2, 3, 4, 5, 6지구까지 있어요. 사이즈로 봤을 때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만한 건물들이 들어올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도 공동재개발 넣었네요. 예, 이번에 그 주택비율 높아서 아파트 560세대로 허가 받았는데 일단 넣습니다. 그래서 얘는 12월 달에 발표될 지역이고요.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여기도 12월 달에 발표될 지역.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어딘지 아신가요? 네, 장안평역 바로 앞에 있는 데거든요. 여기 있고 금호 23구역 일단 기본 요건으로 넣습니다. 금호 21구역 밑에예요. 금호동이 아파트를 받으면 비싼 지역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동의율 진구가 조금 낮게 접수가 돼서 가능성이 올해는 좀 낮아요. 자, 그리고 하왕심리도 기본 요건, 상계 3구역도 기본 요건. 상계 3구역 가면 노후도 굉장히 심해요. 근데 여기는 들어가시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주택 지금 뒤죽박죽 얽혀 있어서 이해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자, 은평구로 가볼게요. 요즘에 금평구죠, 금평구. GTX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녹번 2-1구역이 동의율 67%대입니다. 여기도 가능성이 꽤 높아요. 노후도도 꽤 높고요. 가면은 구릉지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약간의 불확실한 게 구역계가 약간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땅이 딱 네모타게 구역격에 나와야 되는데 약간 T자 모양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봐야 되겠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1,100명, 그러니까 구역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녹번 2-1구역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불광, 수색 14구역, 수색 14구역 가보신 분 계신가요, 임장? 왜 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수색 지금 핫한데. 여기도 가시면 1종, 2종 섞여 있는데요. 신축이 살벌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로 유출하는 게요, 어디서 뭐 분양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랑 강스타님이랑 차 타고 골목 다 쓰시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따온 건데 뭐 번외로 얘기하면은 신길 15구역이 노후도가 정말 심해요. 거긴 쿠팡 아저씨가 모팔 조팔하면서 욕하면서 배달하더라고. 추진하면 되는데 재추진 하자고 카페에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이번 접수 안 했어요. 신길 15구역도 괜찮은 지역이고 신길 4구역도 괜찮고 16구역이 이번에 접수했는데 거기 지주택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서 이번에 또 기본 요건이기도 하기도 해서 다음을 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도 있어요. 근데 유망한 지역은 올해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자료 정리하고 있고요. 자, 중랑구는 면목 7동이라고 해갖고요. 용마터널 앞에 52%대인데요. 여기도 1, 2종이 같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조금 시드원이 작게 들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면목동이 원래 집값이 비싼 데가 아니거든요. 제가 거기에 태어나서 압니다. 그래서 좀 투자자 마인드였으면 좀 비추천하고요. 양천구 신월 7동. 신월 7동은 1구역, 2구역 나눠서 모래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접수했는데요. 동률이 15%대고 여기는 김포공항 직선거리에 있는 고도지구예요. 용적률을 살려서 가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가리봉동은 도시재생사업. 강동구는 다 기본 요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볼만한 거는요. 이 고덕 1, 2-1, 2-2 여기는 고덕 비지밸리 아시죠? 이번에 이케아 들어오고 하는데 그 바로 밑에 있어서 좋은데 여기는 신축 빌라 부지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재 개발은 기본 요건만 해서 그냥 쑤셔본 것 같아요. 그냥 던져본 것 같아요. 자, 천호 A1-A1은요. 그 천호 역세권 앞에 한강변입니다. 근데 여기는 중첩적으로 지금 사업이 접수가 됐는데요. 종상형 추진, 지구 단위로 해서 역세권 시프트로 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재개발은 그냥 기본적으로 넣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있고, 관악구, 봉천 13구역은 땅이 조그만데 어쨌든 여기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라 12월 달에 발표. 자, 송파가 우리 거마뉴타운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다둥이맘님께서는 비싸요. 근데 왜냐하면 동률이 엄청 나거든요. 75, 85. 그냥 가도 돼요. 근데 공공재개발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도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후보지가 굉장히 많죠? 동률도 높으면서 이미 지구 지정 대수의 요건까지 있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바늘에 낙타 들어가는 그 확률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흑석 2구역. 여기 서장훈 빌딩 있는 데잖아요. 여긴 준주거 땅이라 이미 땅값이 비싼 데예요.
우리가 공공재 개발을 하는 이유는 우리 동네가 너무 낡아서 땅으로 팔기엔 평당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로 되니 4천만 원이더라. 이럴 경우에 하는 게 재개발 사업인데 여기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흑석 2구역도 지구 지정이 되어 있어서 12월 달에 발표가 될 지역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동작구 본동 여기도 위치는 괜찮은데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는 어렵다. 자, 계속 넘어갈게요. 자, 마포 아현 1구역 공공재 개발로 접수했네요. 왜냐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예를 들어 1,500명이다. 근데 아파트가 1,500세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공재 개발 들어갔고요. 아현 2구역도 일반 분양분이 5세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분양을 했거든요. 네, 아현 1구역도 마찬가지로 토지 등 소유자가 많아서 공공재 개발로 접수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망원 1구역, 대흥 5구역 여기는 기본 여건이라 올해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영등포구가 좀 많죠. 양평 13, 14는 12월 달에 발표될 이 기본 계획이 잡혀 있는 데고요. 신길 1구역 제가 강력하게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밀었던 적이죠. 동의율 56%, 노후도 85%. 올해 안 되면 이상할 정도예요. 올해 안 되면 그냥 민간 재추진으로 가도 됩니다. 왜 제가 신길 1구역을 추천했냐면요. 신길 뉴타운이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큰 뉴타운이고요. 두 번째가 장인 뉴타운이에요. 근데 신길 1구역이 6개 구역이 해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간 건 신길 1구역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추진 사무실을 만들어서 공공재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보시면 좋아요. 신길 밤동산 약세권 아시는 분? 없어요? 진짜 없으세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여기도 올해는 20%대인데요. 노후도가 여기도 굉장히 심한 지역이고요. 역세권 시프트 추진하다가 지금 공공재 개발로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동의율 내년까지 보충하면 노후도나 입지 이런 거는 거의 입지 깡패 넘버 2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길 16구역 여기도 노후도 심한데 올해는 글쎄요. 기본 요건으로 넣으셨네요. 15구역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15구역은 안 넣었고요. 당산동 유가는 당산역 위에 있는 한강변 땅이에요. 준주거랑 이종이 섞여 있는데 올해는 기본 요건이면서 노후도가 따랑따랑해요. 그냥 막 던진 거예요. 사실 이 아이보리 색깔들은요. 되면 로또지 안 되면 말고. 그러니까 동의율이 부재했기 때문에 10%밖에 안 됐겠죠. 자, 대림 성동 같은 경우에는 50%대. 근데 구역계가 불규칙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구역계를 그릴 때 도로를 기준으로 긋거든요. 근데 여기는 도로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이런 데는 반려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대림동을 볼 수가 있겠고, 자, 신길 6구역. 여기는 보라매역 앞이에요. 해지된 지역이거든요. 여기 신축 많이 들어왔어요. 상가주택이, 꼬마빌딩이. 왜냐면 그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왔고, 지하철로 가는 그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상가 비율이 높아서 안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도림동, 영등포, 본동 입지 괜찮아요. 근데 올해는 동의율이 20%대고 추가로 공모해야겠죠. 노후도도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여기 갔다가 차 밑에 몇 번 긁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여기도 내년도 프로세스로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물건을 잘 사야겠죠. 물건을 좀 싸게, 실투자 적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우수 후보 지역을 추렸습니다. 요거까지 정리하는데 한 7시간 걸렸어요. 사실 저도 여기 내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도 있고 우리 카톡방도 있고 하니까 정보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자, 장인뉴타운은 8, 9, 11구역이 재추진 단계이면서 동의율이 50%들이 다들 넘었고 땅도 2종이고 구릉지가 아닌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셋 중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셋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용두 3구역 동대문구입니다. 재추진 단계이고 지금 현재 늦게 공모 접수를 해서 20%대인데요. 여기가 우수 입지의 노후도가 어마무시 살벌한 지역. 현장에 오신 분들은 100% 만족감을 느끼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두 3구역. 왜냐하면 일제시대 적산가옥부터 해서 50년 넘은 건물들이 대다수고요. 골목을 못 들어가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다 골목에 주차하거든요. 주차의 달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용도 3구요. 자, 그 다음에 녹번동 2-1구요. 신규 지역이지만 67%대의 동의율로 인해서 노후도도 꽤나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꽤나 넓은 면적 발휘가 큰 데입니다. 그래서 녹번 역세권 바로 좌상단이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증산 4구역도 역세권 시프트로 가다가요. 지금 공공재개발로 돌렸어요. 역세권 시프트는 동의율 73%입니다. 근데 공공재개발은 20% 났어요. 근데 증산 4구역이 증산 2구역 위에 있죠? 증산 2구역이 GS자이 들어오고 대장지역이고요. 아파트 들어오면 굉장히 비쌌죠. 여기도 싸게 살 수 있으면 그것도 대안이니까 여기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면목 7동은 이 중랑구에서 미뤄지는 지역이에요. 네, 중랑구. 중랑구가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가보시면은 슬럼화가 좀 심한 지역이고요. 무허가 주택도 많고. 근데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같은 예산 쓸 거면 다른 것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연희동. 서대문구 건너뛰었나? 연희동입니다. 연희동. 연희푸르지오 아세요? 연희푸르지오. 그 가제올드타운 아시죠? 우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연희동이에요. 여기도 1, 2종이 섞여 있는 굉장히 구릉 지역인데 동의율도 이미 50% 받아놨고 노후도도 굉장히 충족되는 지역입니다. 연희동도 보시고, 자, 원효로 1가. 근데 이제 매물 찾으실 수 있으면 싸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효로 1가는 동의율이 압도적이고 56%로 제가 지금 체크해놨잖아요. 지금 사실상 거의 60%대 가까이 가고 있어요. 계속 걷고 있어요. 카톡에 400명, 500명 있어요. 그러니까 매 주말마다 A, B, C, D 2조까지 나눠서 이 거리 활보도 하고요. 문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붙여요. 공공재개발 동의서 빨리 내놓으라고. 그래서 추진 주체가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원효로 1가 용산역 바로 성단에 있고 캠프킴 끼고 있고 서울역 끼고 있으니까 장기로 보실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효로 1가 좋고 신길 밤동산 역세권 여기도 입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요 지역들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추천하는 지역을 이제 하나씩 나열해 볼게요. 자, 유망 지역